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치미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라고 부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왠지 울적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화를 안 냈을 일인데 화가 치밀더라. 그냥 욱하고 치밀더라.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코로나 블루를 좀 느끼거든요. 조금 전보다 많이 우울해졌어요. 네.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여기서 지금 말씀이 끝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네. 울적하고 네. 화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블루라고 했을 때 한 네.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요새 코로나 블루인가 봐요 라고 하면 네. 되게 재밌게도 심지어 전문가들도 그러시군요. 네. 알았다는 것처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울감이랑 우울증,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코로나 블루랑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달라요. 아니 저 코로나 블루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우울증 비슷하게 우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한 감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네, 우울증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우울합니다라고 코로나 이전에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래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라고 하면 좀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어느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코로나 블루인가 봐요라고 하면 네, 왜 그러신가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이요. 네. 근데 코로나는 사실은 내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한참 예전의 원인 혹은 훨씬 더 1차, 2차, 3차에서 나랑 거리가 먼 원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로 인해 무엇 때문에 우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단명이나 명사를 쓰잖아요. 네. 그럼 뭔가 되게 자기가 알고 있고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대화에서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네. 코로나 앵글인가 봐. 그래. 네, 코로나 앵글이지. 그러니까요. 나도 그래. 이렇게. 네. 근데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그거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그거 세계 경제 때문이라고 하면 그분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마찬가지지 않냐고. 마찬가지라고. 코로나 때문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한 건 내가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해요. 네. 그런데 코로나 블루는 사실은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유를 잘 몰라요. 실제로 우울은 누가 느끼나요? 내가 느끼는 거죠. 자기가 느끼죠. 코로나는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겪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하다라는 게 물론 제가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타격 받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그렇죠. 안 돼서 내가 우울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코로나를 빼고 문제를 진술을 자세히 하셔야 해답도 나온다. 네네. 그 말씀이시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이 말은 틀린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벌어져서 내가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아는 데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렇게 쭉 자기를 쭉 써보시면 예전에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나의 인생. 지금 청취자들 문자 보내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우울합니다. 이런 분들. 그렇죠. 지금 네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우울합니다. 이런 분들. 그렇죠. 좀 들어오네요. 네. 진단들을 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행이 나한테 어떤 의미지, 학교가 나한테 어떤 의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네네. 그러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 우울감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질병으로서의 우울증, 요건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점은 기본적으로 우울감, 무기력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침울함이 좀 길게 간다든가 입맛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좀 느끼셨기 때문에 아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직면한다고 하죠. 직면. 아, 예. 난 이것 때문에 우울하구나.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침울하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서 계속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는 이제 전문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나 저희 심리학자들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방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예, 않으시고 예.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잘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게 다 한 카테고리, 한 범주로 들어가 버려요. 사실 슬픈 건 우울한 거랑 다른 거거든요. 어허. 근데 만약에 조금 제가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걸 겪으셨습니다라고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슬퍼. 내가 슬픈데도 그냥 코로나 블루라는 범주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 원래 코로나 아니어도 슬펐을 건데. 네네네. 슬픈데. 그런데 또 다른 건 짜증 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우울한 건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예요. 예, 예, 예. 근데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음. 이게 다 나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자, 코로나 앵그리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앵그리는 앵그리 화가 난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난다 그러면 왜 화가 나는지 그래도 자기가 그 이유가 틀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 하더라도 대충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노려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했기 때문에. 네. 근데 코로나 앵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날 요인이 분명히 한참 예전에 어디서부터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아까 코로나 블루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앵그리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그분들을 딱 보면 아, 저분들의 인생 전반에 화가 많이 쌓여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네네. 사소한 일인데 화가 난다. 그럼 그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다운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화가 나는 경우는요. 네. 아주 명확한 원인이 그 사람의 아주 컴플렉스나 그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좀 심각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보고 머리 크다고 하면 전혀 화가 안 나요. 예. 머리가 크다는 게 저한테 사실인데 또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셨으니까 훌륭합니다. 네. 근데 누가 저보고 네. 잘 삐진다 그러면 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왜 그렇죠. 저렇게 오해를 하지 하면 화가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앵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많이 얘기가 되고 우리도 뭐 문득문득 경험하고 있다는 예, 건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려주고 있을 때 우리가 훅하고 되는데 우리 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가 뭐냐면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자주 또 대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못한다라고 알려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아, 여행 못 가. 그렇죠. 네. 너희들 식당 점심 시간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송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고 나면 푸는 게 뭐였냐면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고 한바탕 웃고 이러면 풀렸거든요. 네. 근데 요즘 저희 각자 먹어요. 집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해야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든 아니면 그냥 개인의 소소한 정도든 코로나 앵글이라고 불리는 그 앵글이 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라는 네, 네. 분들은 지금 최근에 벌어진 한 6개월간의 상황에서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자꾸 쌓여가는 분들이 극도로 예민해진 거죠. 극도로 네, 예민해져서 극도로 예민해진 거죠. 코로나 앵글이라는 현상. 그렇죠. 그게 거기다가 우리가 그 모든 현상 코로나 앵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앵그리가 뭔지 대충 감이 여러분 잡혔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네. 그 해법을 좀 주시죠.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잖아요. 멀어요. 갈 길이 멀다는 건 저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멀리 있다는 거니까 네. 사실은 사람들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갈 길이 먼 다이어트를 하면 실패해요. 제가 만약에 88kg 아이고 이런 88kg인데 예. 88kg인데 제가 78kg까지 빼겠다라고 예. 했을 때 나 이제 78kg까지 뺀다 무려 10kg를 뺀다 이런 다이어트가 되면 실패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는 먹어도 될 거야. 어차피 난 10kg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수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를 잘 달성하거나 무언가 좀 길게 버텨야 되는 걸 극복을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 개가 아니라요. 한 10개쯤 됩니다. 아, 88kg에서 자 86kg까지는 어떻게 갈까? 그렇지. 84kg까지는 어떻게 갈까? 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목표를 특히 이렇게 무언가를 길게 버텨내야 될 때는요. 네. 목표를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야 돼요. 범위를요? 네, 그러니까 내가 88kg에서 78까지 뺀다가 아니라 예. 내가 78을 포함한 76과 85의 범위 내에 들어가겠다. 아. 그래서 85에 진입을 하면 되게 예. 재밌는 게 사람이요. 예. 왜 우리가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냐면 성취감을 못 느껴서 그래요. 뭐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성취감을 어떻게 하면 의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가 작은 성취감으로 소위 말하는 정신적 비타민이나 에너지를 자꾸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예, 한다는 예, 그 예. 같은 맥락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고래가 갑자기 춤추는 게 아니라 네. 고래야 어. 너 지느러미 너무 괜찮다. 예. 고래야 너 수염 너무 멋있어. 예. 고래야 너 방금 전에 딱 이렇게 헤엄을 쳤는데 5m 너무 멋지게 가. 이런 작은 칭찬을 여러 번 받은 고래가 춤추는 거지. 하하. 네. 큰 칭찬 한 번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고래는 절대로 거기까지 못 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행복이든 칭찬이든 성취든 이게 다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일수록 목표를 잘게 쪼개야 돼요.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성취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길 잃어버리기 쉽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 목표를 잘게 쪼개라. 평소보다 더 잘. 단계를 그쵸. 잘게 네네네. 쪼개서 그냥 조그만한 성취, 조그만한 행복에도 큰 행복, 큰 성취를 느껴보셔라. 네네. 요게 이제 해법이 될 그렇죠. 수 그게 다음 행동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 네. 그렇고 그 이제 코로나 블루도 그렇고 코로나 앵그리도 그래요. 저는 이제 앵그리 부분에 있어서요. 네. 최근에 왜 마스크를 음. 쓰라고 권하는 사람한테 사람을 폭행한 사건이 여러 군데서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있었고 영무원한테도 있었고 승객한테도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앵그리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택시에서 승객이 방귀를 꼈다고 네. 흉기 휘두른 사건도 네. 여러분 저도 아시죠? 봤습니다. 이것도 네. 뭐 큰 신랑이 한참 있다 벌어진 게 아니라 타자마자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코로나 앵그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분류해도 돼요. 그 사건들은 큰 사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을 놓고 몇몇 심리학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한 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앵글이야? 못난 거지? 못난 거예요, 그건 사실. 그건 못난 네, 거다. 그건 못난 거고 어, 그걸 앵글이라고 하는 그런 좀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구나. 범주에 넣어주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그런 범주에 넣어준다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다. 못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못남을 뽐낼 기회가 오기만 해. 네,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벼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홀로 있는 약자를 찾아요. 아하. 그런 상황이 대부분 혼자 있는 약자, 자기 판단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런 못난 사람을 만나시면 네.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다수로 보게 만들어서 네.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요청을 하시기 전에 정당하지만 네. 좀 사람들 곁으로 가셔야 돼요. 네네. 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건 앵글이가 아닙니다. 그거 앵그리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코로나 앵그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우라병 붙이지 말아라. 그런 이름 붙여주기 싫어요. 심리학자로서. 동의합니다. 네. 그건 못난 거다. 네, 네. 예, 그건 못난 거. 지금 청취자 질문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요, 교수님. 아, 이나연님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해 우울합니다 이러셨고 0059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려니 굉장히 우울해진다. 이미숙님은 운동센터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그걸 못하게 돼서 우울하다. 근데 아까 단계를 설정해서 조그만 성취부터 맛보십시오라고 해답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단계를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운동 못하고 수업 못하고 이런 거. 네, 이게 모든 지금 하신 질문의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리듬이 깨진 거죠. 리듬이 깨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리듬이라는 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와 연관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3달 동안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코로나 딱 시작되고 한 3, 4, 5 거의 6월 달까지 했거든요. 뭐 하셨어요?
20년 만에 제 방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정리한 거죠. 대청소하셨구나. 근데 정리한 건데 네. 리듬을 만들려면요. 예. 자, 오늘부터 방을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 네. 제 방에 책꽂이가 2개가 있는데 예. 8칸이니까 음. 총 16칸이죠. 예. 16칸을 16주에 하는 거예요. 아. 16칸을. 그럼 리듬이 생겨요. 아. 리듬은 강약, 중간약, 뭐 쿵딱딱, 뭐 이런 쿵딱딱 이런 거잖아요. 내 생활에 리듬을 주기 위해선 하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다시 포인트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좋은. 이거 진짜 맞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2주를 겪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안 되겠는 거 진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두툼한 요가 매트를 깔고 뮤직비디오 틀어놓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럼요. 리듬을 찾은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리듬이 사라졌기 때문에 리듬을 상실했기 때문에 힘드신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게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리듬만 찾으시면 돼요. 네네. 이런 식으로 물론 정말 코로나가 다 해결돼서 마음껏 운동하고 마음껏 네, 학교 네. 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리듬을 찾을 것인가 네. 이걸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서 20년 동안 못한 일을 한 거죠. 잘하셨어요. 책장 정리라고 하는 그 사소해 보이지만. 괜찮네요. 그 왜 옷장도요 이사 안 가고 오래 있으면 되게 막 쌓여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그것도 같아요. 괜찮고요. 뭐든지. 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하드디스크 정리. 컴퓨터.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하고 있는 일이죠.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진들 정리, 뭐 그렇죠. 이런 사진 것들. 정리, 파일 정리. 근데 오케이. 이런 걸 구조화라고 해요. 아, 되게 재밌는 건 구조화가 되면 이제 사람이 의지가 생기고 생산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청소 정리하는 거? 그렇죠. 도서관 가가지고 우리 닦고 책 옆으로 네, 꽂아놓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제가 수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지난 15년 동안 하드디스크 하드만 바꿨지 언제 하드디스크를 정리했냐. 이거 너무 재밌다. 네. 김경 교수님 혹시 시간 한 15분 정도 괜찮으세요? 네네. 그러면 저희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만 더 이어가도 될까요? 네.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